하이소미입니다.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손흥민 선수의 주장 발탁으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정말 잘 나갔던 토트넘. 시즌 말미에 들어선 현재 토트넘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경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에서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더비라 예고했던 경기였지만 웨스트햄 정도 되는 팀이 무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뉴캐슬전에서의 충격적인 대패의 여파 때문인지 절대 모험을 걸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작정하고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웨스트햄 정도 되는 중상위권 팀이 토트넘을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한 팀이라 생각했는지를 느끼게 해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볼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비하는 팀이 더 위협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상하게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였는데요. 오늘도 그랬듯이 토트넘이 경기를 잘 못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죠. 상대팀 팬들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어젯밤에도 라자냐 먹었냐 라는 말로 조롱을 하는데요. 이런 비아냥이 시작된 곳이 다름 아닌 웨스트햄이었습니다. 2005-2006 시즌 라이벌팀 아스날과의 4위 쟁탈전에서 중요한 결전이었던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토트넘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패배한 경기 이후로 일명 그 사건은 라자냐 게이트라 불리게 되었고, 이 경기 이후에 두 팀 간에는 더욱 팽팽한 라이벌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에게 웨스트햄은 늘 그래왔고 오늘도 그랬듯이 절대 쉽게 이기지 못하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였는데다가 웨스트햄은 역습과 세트피스만을 노리는 전술로 나섰기에 상황은 더더욱 어려웠던 것인데요. 오늘 경기 전 영국 현지의 경기 결과 예측에서는 3대2로 웨스트햄이 승리한다는 예측과 2대1로 토트넘이 승리한다는 예측이 엇갈릴 정도로 승부를 장담하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는 무승부였던 아주 팽팽한 경기였던 것인데요. 이렇게 승패 예측이 어렵고 엇갈렸던 것만큼이나 오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런던 월드와 같은 현지 매체에서는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에 성공한 브레넌 존슨과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한 반면 풋볼 런던과 같은 매체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선수들에게 낮은 평점을 부여했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최악의 평점인 5점을 부여하였는데요.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은 3번의 키패스를 하였지만 박스 안에서 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웨스트햄이 이런 전략을 펼친 것은 손흥민 선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웨스트햄 동점골의 주인공이자 손흥민 선수 전담 마크 미션을 부여받았던 주마가 정말 손흥민을 잘 막아주었다는 별도의 코멘트를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른 선수들을 좀 놓치거나 사이드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공간은 철저히 막는 전술이었던 것인데요.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라이벌전임에도 불구하고 모예스 감독은 철저한 수비로 무승부를 거둔 것에 만족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이 경기에 최고 평점과 최저 평점을 오가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손흥민 선수는 도대체 어떤 역경을 이겨내가며 영국에서 무려 400경기나 뛴 것인가 하는 애잔함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도 늘 나오는 말은 그가 영국인이었다면 더 큰 칭찬을 받았을 거란 것인데, 팀 전체가 똑같이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독 손흥민 선수에게만 더 가혹하고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이 늘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그곳에서 감내해야 할 가혹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루턴타운과의 멋진 경기 이후에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팀의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선수라고 한 바 있었죠.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라고 조명한 바 있습니다. 특정 선수를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경기에서 일부 동료들의 아쉬웠던 플레이들은 주장 손흥민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 보였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도 종료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지만 마지막 찬스 상황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버린 그의 모습에서 정말 큰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에는 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법인데요. 손흥민 선수 아니었으면 토트넘의 성적은 아마 12위 정도였을 것이라는 평가도 부정 못할 팩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저 평점보다 더욱더 어이없는 일이 어제 벌어졌었죠. 그건 바로 국내 언론사들의 부추김을 통해 큰 이슈가 된 손흥민 레전드 아니다 논란이었는데요. 현지 매체 토크스포츠의 첼시 출신의 진행자 앤디 타운샌드가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이고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이지만 리그 레전드라 부를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바로 이 이슈를 만들어낸 말인데요. 훌륭한 선수이지만 레전드는 올바른 맥락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의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부추겨서 큰 논란으로 키운 것이죠. 이를 두고 또 다른 매체 HITC는 앤디 타운샌드가 손흥민에 대한 평가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의 말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기사는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고 포체티노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이지만 트로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경기력이나 그에 대한 인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선수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선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2016년 정도부터 해설로 밥 먹고 산 앤디 타운샌드, 선수 커리어에서 미드필더로 무려 통산 13골을 넣은 그의 평가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죠. 더군다나 첼시에서 뛰었던 그가 그렇다니 더욱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미 공식적으로 레전드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은 브라질의 네이마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에서 패해 16강전에서 탈락한 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남긴 감사 인사글에 네이마르는 레전드라는 호칭을 손흥민 선수에게 남겼었죠. 이 이야기는 영국 현지에서도 많이 전해졌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이마르가 단 한 단어 레전드라는 말로 손흥민을 표현했다고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네이마르와 영국 현지 매체 해설가 앤디 타운샌드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인지 아닌지를 논하기에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는 주관적 평가에 따라 갈리겠지만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은 어떨까요? 첼시와는 비교도 안 될 토트넘 최강의 라이벌인 아스날의 레전드이자 리그 전체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이안 라이트는 항상 최고의 공격수를 이야기할 때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는 사람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아예 이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저평가는 늘상 있어왔다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전설적 미드필더인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손흥민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그는 그들은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선수들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 역시도 자신은 케인보다는 손흥민이 맨체스터로 오길 더 희망한다고 할 정도로 애착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럼 발롱도르 수상자는 어떨까요? 수비수로서 유럽 최고 선수가 수상한다는 발롱도르를 수상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비수였던 이탈리아의 레전드 칸나바로는 과거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날두와 오바메양이 최고의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을 막는 것은 두렵지 않다면서 가장 막기 어려운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으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레전드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데스리가에서는 분데스리가의 설립 클럽 중 하나이고 손흥민 선수의 프로 데뷔팀인 함부르크의 역대 최고팀에도 손흥민 선수를 선정한 바 있는데요. 이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니까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의 프리미어리그가 이렇게 최고가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역사죠. 그 이전에 분데스리가가 있었고 언제나 명문팀이었던 팀 중 하나는 바로 함부르크였으며 그 팀에서 얼마 뛰지도 않았지만 레전드로 분류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 것인데요. 아시는 바대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협상에 있어서도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중계권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인 손흥민 선수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어도 여전히 레전드는 아닌 것이겠죠. SNS상에서도 손흥민 레전드 아니라는 이 발언이 화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그는 이 리그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상당한 골과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어. 리버풀 선수였다면 난 그를 정말 사랑했을 텐데 그래도 좋은 선수야.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앤디 타운샌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사실이겠군. 그렇게 따지면 케인도 최고의 레전드는 아닌 거네. 그도 우승하지 못했어. 앤디? 누구야? 손흥민은 100% 토트넘의 레전드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면 우승컵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기 위한 필수는 아니다. 그건 불합리해. 우승을 못해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아니라면 제라드도 리그 레전드는 아니다. 최고의 공격수이지만 레전드는 아니야.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야. 그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플레이 방식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 토트넘 선수라는 것과 트로피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 위대한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 그는 토트넘을 떠나 리버풀이나 맨시티로 이적해야 해. 그런데 해리 케인은 레전드가 맞다는 앤디 타운샌드의 논리는 좀 이상하다.
이에 대해 스퍼스웹이 말한 부분이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는 앤디 타운샌드가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분류될 만큼 충분히 활약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레전드라는 단어는 월드클래스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 단어들의 실제 의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니가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만약 그가 아직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아니라 평가받는다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레전드라는 표현은 어쩌면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보다 더 많은 업적을 달성하고 은퇴하게 되면 그때 레전드라는 단어를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높은 곳에 있는 선수이기에 그만큼 왕관의 무게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상대적 저평가를 받는 일이 너무나 일상다반사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부진하면 그저 손흥민 선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은 국내의 손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지에서도 이렇게 늘 당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처지이니까요. 팀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팀의 주장이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내려진 가혹한 잣대, 그냥 그럴 수 있다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했다고, 세계 최고의 골을 넣었다고, 프리미어리그 주류팀의 주장이 되었다고 극찬하고 정말 자랑스러워 해왔지만 그의 이런 업적들은 우리가 그동안 인지해왔던 것보다 그 가치가 더욱 눈부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도 팀의 승리도 없는 날이었지만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느끼는 경기였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은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